2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공사비가 38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2021년 12월 6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어서 올 그러니까 상반기에 준공돼서 하반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기가 달라져 연장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서 11월 27일로 약 한 6개월 가까이 연장 예정이다. 그럼 왜 연장 이렇게 되게 됐느냐라고 이제 그 사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그러니까 공사 연장 총 일수가 172일이 연장된 건데요. 그 중에 연장 사유를 보면 그 당초 이 공기 계획에 잡을 때 넣지 않았던 비작업 일수, 즉 일요일과 공휴일을 작업을 못 하는데 그 일수를 누락시켜 가지고 한 65일 정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레미콘 업체 그 작년에 그 수급 문제가 생겨서 약 한 2주 정도 늦어지고, 그 2주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결정적인 건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 물을 사용하는 공사를 당초 공기 계획을 잡을 때는 동절기 하기 전에 그걸 끝내버렸어야 이제 내부 작업 해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했는데 아까 이런 레미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작업을 못 끝내니까 동절기 그 작업 중단에 걸린 겁니다. 그 동절기 작업 중단이 약 한 68일 정도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5월 29일 예정됐던 그 준공이 11월 17일로 늦어졌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제 의원님들이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지적들을 해 주셨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걸 이미 올해 중에 다 진즉 파악을 하고 있었겠죠. 작년 가을쯤에나 또는 하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그냥 당초 계획대로 5월 29일이면은 준공이 되어져서 그 안에 수영장 시설도 있고 각종 체육 시설이 들어 있으니까 올 하반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으실 텐데 갈매동 지역 주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결국 올해는 이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나 돼야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려라라는 그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어제 보고하면서 우리 그 공정표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공정표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 수정된 공정표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 공정표가 자칫 잘못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 시공업체 감리 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그 만해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를 만들어서 그걸 제대로 날인받아서 확립된 문서로 받으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과에서는 일단 올 그 하반기에는 개관할 예정이었던 평생학습관이 이 일로 인해서 6개월 정도 늦어져서 현재 다른 시설들 예컨대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우리 갈매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하려고 했던 일부 그런 그 강좌를 소화해내고 또 인근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우리 그 갈매동 주민들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아직 평생학습관은 공간은 개관되지 않았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준비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께서도 갈매동 관련 기사 쓰실 때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런 이유로 평생학습 갈매 공공체육시설은 올해는 이용 못하고 내년도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음악 창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음악 창작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유통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옆에 보시면 옛날 롯데마트 지금은 엘마트가 있고 그 옆에 축산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2층에 음악 창작소라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제 몇 개 지역만 선정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가지고 오신 사업인데 작년에 개관을 해서 저희 구대의회 출범할 때 가서 개관식도 저희가 참석하고 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당초 조례에는 그 안에 이제 시설들이 이것저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 멀티미디어실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지고 스튜디오를 멀티 스튜디오라고 해서 거기 와서 뭐 촬영도 하고 어떤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주 시설인데요. 음악 작업할 수 있는. 당초에는 여기가 그냥 시간당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7만 원을 내면 그 안에서 멀티 스튜디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음향,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집행부의 설명은 실제로 그 멀티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분 중에 음향, 조명 이거 다 필요 없이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이 7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그걸 분리해 내야겠다. 그래서 멀티 스튜디오 사용료를 당초 시간당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리는 대신에 이제 조명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또 뭐였냐? 이제 제가 좀 잠시만요. 예, 조명, 영상, 음악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분리해내서 이걸 그러니까 선택 옵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만 원 내고 나는 음악만 쓸래요? 그러면 15,000원을 받고 뭐 영상도 역시 15,000원, 그다음에 조명은 10,000원 이렇게 받아서 분리해내고 당초에는 7만 원 내고 1시간 동안 그런 시설들을 다 그렇게 썼는데 이제 4만 원 내고 내가 옵션을 선택을 하고 실제 작업을 하는데 한 3시간 들면 4만 원 곱하기 3시간에서 12만 원을 내고 그냥 음향 한 번 쓴다 그러면 이거는 회당이어서 이게 시간당이 아니고 회당이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 부담이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으셨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지금 그 음악 창작소를 이용해서 강좌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수요가 몰려 들어와서 그걸 유료화하겠다. 그래서 1강좌에 2만 원씩의 교육료를 받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더군다나 이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를 그 집행부에서 여러 언론인들께 드려서 기사를 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뭐 시장님의 공약인 그 시민 1인당 1문화 강좌 뭐 충족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여튼 요 부분은 외부에서 시설이 도와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 시민들에게 정말 좀 더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거기에 이제 감면 조항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 이런 시설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등등에 있고 거기 조항 안에 구리 시민 또는 구리시 소재의 사업장 및 단체는 지금 현재 조례에서 4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정말 시민들에게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 감면율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파격적으로 80% 정도 감면을 해서 시민들은 정말 염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수정 발의해도 별 법적 문제가 없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우리 임시회 때 처리할 때 그 시민들의 감면율을 지금 현행의 40%보다는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에서 그 한옥 지원 조례안이라고 재정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한옥 건물을 지을 때 뭐 시가 이런저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특히 경기도 조례에 있다는 거죠.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이제 시민들 어제 의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현재 구리시에 한옥이 있느냐, 한옥 마을을 만들 뭐 어떤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옥은 없고 한옥 마을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계획은 없다. 다만 이렇게 수요 조사 해봤더니 한 건 정도 한옥을 지을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드는 거냐 이런 실지.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겠다는 거냐면은 앞으로 한옥 지을 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핵심 내용은 저희 구리시에 무슨 한옥이 지금 필요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 경기도가 그 자체 시책 사업으로 이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개 시군에다가 도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도 좀 반영해 가지고 권장해라.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특별평가 기준 해가지고 평가를 할 때 도에서 각 시군별로 평가를 할 때 이 항목이 총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수원 등 12개 시군에 이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 19개 시군은 이 조례가 없으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19개 시군에다가 이 조례를 만들으라고 강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판단 여부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타당한지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라고 보도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의견 청취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건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그러니까 구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총 한 2억 5,7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구리시의 공동주택들 중에 리모델링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볼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립 과정에 용역 수립 과정에 필수적으로 의회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요지는 건축과장이 설명을 했었고 동 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 엔지니어링의 담당 그 임원께서 오셔서 이런 그 PT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일반적으로 해주셨고요. 다만 이 역시도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의견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채택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PT를 해달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PT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PT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다만 이 내용 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례들이 특정한 아파트들 우리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예로 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아파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갈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로 갈지 이런 등등이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된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PT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건 중에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조례안 개정하는 이 핵심 이유는 갈매동의 도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동안은 구리시에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토평도서관 3개가 있었는데 갈매도서관, 주소가 구리시 갈매중앙로 80, 갈매동 4에서 6 여기에 들어서게 되는 갈매도서관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 그리고 그러면서 차제에 조금 이것저것 손봐야 될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기 하나 지금 설명해야 될 게 거기 보시면 구리시의회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제안하고 거기 신동아 운영위원장님하고 복지정책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 브리핑할 때 우리 송영환 기자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 좀 구리시가 추가적으로 별도의 어떤 보편적 난방비 완화 이런 대책을 의회가 논의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 그거는 없었고 지금 도비가 반영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후에 이제 의회에서도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좀 어떤
난방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고 논의를 이어가던 와중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 역시 보니까 오늘 보도자료 집행부에서 돌리셔가지고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한 3억 5천 이내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비비로 2월달 한시 사업으로 원래 그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가구에서 누락된 소외계층, 그러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지원 복지시설 몇 군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3억 3천 정도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제 안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이제 신동아 운영위원장님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걸로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는 데서 좀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청년 취약 가구들. 그래서 그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 가구에도 난방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 지난번 도비로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한 우리 경로당 중에 3개소가 지금 제외되어 있어서 그 경로당에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보훈 대상 국가유공자 그 등에게도 어떤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큰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2월 달에 걸쳐서 1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까지 좀 확대하자고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일단 관련 좀 법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보겠다고 일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가 되어지면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께서 주관하셔서 구리시의회에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제안했던 제안안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7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보조적으로 했던 안건 하나 해서 8건에 대해서 어제 주례회의에서 다루었던 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하나 이제 AS를 해드려야 할 게, 지난주 그 말미에 한강변 개발 사업을 구리 도시공사에서 이사회에서 취소하기로 한 걸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고받은 바 없다, 풍문으로 들었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마치고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26일 날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한강변 개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일단 이사회에 의결을 했다는 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약간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검토도 지금 전문위원실에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한강변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한 사업인데 그거 취소할 때도 사실은 의회 사전 보고하고 전반적인 그 이사회 의결이나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의회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조차도 의회 보고가 안 되어져 가지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대한 유감을 표했고요. 그래서 차제에 요 한강변 개발 사업에 관해서 그 취소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의회 주례회에 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제 7일자 주례회의에 보고를 요청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준비할 기간이 일단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14일 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다시 오셔서 14일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요 사업이 지금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그 해당 당사자에게 뭐 통보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소송 같은 그런 문제가 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은 아직 그 통보는 안 됐다. 그래서 그것도 우습다. 이사회 의결이 모든 어떤 절차가 결정돼가지고 그걸 이사회에서 의결해야지, 이사회 의결부터 해놓고 언제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더욱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고를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일단 뭐 시장께서 이번 주간 어디 출장을 가셔서 국내에 안 계신 상황이고 가기 직전에 해당 과장 그 구두 보고했더니 아직 뭐 보고가 좀 빠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주례 회의를 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좀 심도 있게 사전 논의하자는 의도인데 그걸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2월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정 질문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려면 국장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공석이고요. 부시장 공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 보고가 안 되면 그건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의회 사무과 의사팀하고 현재 해당 부서하고 시장이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하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또 공교롭게도 14일이 시장이 초도 순시 동별 초도 순시를 시작하는데 그날 갈매동서 그 주민가에 대해 초도 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그냥 보고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의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총 6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첫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법적 처리 절차, 흐름도 이건 의원님들이 쭉 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상세 추진 현황. 세 번째,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향후 계획. 네 번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취소를 결정한 구리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 다섯 번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취소 과정에 구리도시공사와 구리시 도시개발과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및 협의 내용. 여섯 번째, 2022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된 도시개발법 변경 헌항을 제출하라고 6건 요구를 했어요. 4건은 미제출되고 2건만 제출했는데 미제출 사유가 이렇습니다.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요청 사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경기 북부경찰청 수사 자료 요청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 자료 제출해서 현재 조사 중이고 두 번째 사전 협약 해지 통보 전으로 즉 아까 이사회 의견을 했는데 그 해당 SPC 사업자에게는 통보 전으로 최종 검토 등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자료 제출 못하겠다고 4건은 하고 흐름도 하고 그동안에 뭐 추진 현황하고 그 흐름도 정도 이렇게 이런 흐름도 하나 하고 2건만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보고를 주례 보고 과정에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의회가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또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의원님들 정말 막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총 16개 기관 단체와 지금 의회와의 의정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번 주에도 내일하고 모레 잡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지금 소화를 해내고 의정팀에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 그 간담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서 저희가 그날 주고받았던 건의 사항들은 다 정리해서 해당 부서의 어떤 처리 여부, 해결 여부들을 다 직접 집행부로 공문 이송하고 그 결과치를 다시 해당 단체에 또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그렇게 갖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이고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님 내려와 가십니다. 같이. 예. 예. 설명 끝났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응답 예, 우리 황호 기자님. 네. 예, 경기 공유소 황호 기자입니다. 이걸 신동환 의원님이 보통 설명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예. 경기도에서 36년 시민에서 결정된 것도 있고 결정 안 된 것도 있고 예. 결정된 거는
국제생활 때도 있고 차상도 있고 진료실도 있고 뭐 국정 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우리 시의 같은 경우에 네. 타 지방자치단체 은혜라고 제가 얘기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연탄을 깨는 가정은 해당이 안 된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탄 그렇죠. 난방비 폭탄인데 연탄을 떼면 제외한다라는 시군이 있었나요? 저희가 한번 그 해당 부서에 저희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구리시에는 주 난방 시설로 이제 그 연탄을 사용하는 동네가 옛날에는 우리 저 갈매동 쪽에 담터라든가 그쪽에 좀 있었고 딸기원에 좀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대부분 공동주택화하면서 주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 있는지도 한번 집행부에 확인해보고 이번 계획에서 그분들이 제외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지원한 사업이나 이번에 우리 구리시 예비비로 추가 지원할 사업에 있어서는 설명 과정에 연탄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 총량적으로 그 대상 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자 우리 의회가 얘기하고 있는 보훈 대상자, 청년 취약가구 등등 그다음에 경로당이었으니까 특별히 연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건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네. 어느 지방자치에는 해당이 되는 데도 있고 네. 되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께서 사실은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들을 쭉 이렇게 현재 이번에 난방비 그 폭탄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가도 파악을 했어요. 다 그때 지난주에 브리핑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파주시는 그 특별히 뭐 어떤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고 보편적 지원으로 가구당 20만 원씩을 총 22만 가구에 지급하겠다. 그러면 아마 여기는 한 4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파주시장이 발표한 바 있고 이제 그 외 나머지 현재까지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런 보편적 지원 사례는 없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자 뭐 사회복지시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각 시군의 상황에 맞게 액수도 어디는 가구당 10만 원 주는 데 있고 20만 원 주는 데 있고 그래서 뭐 실제 소요 예산이 한 10억대 단위 이런 정도 그래서 인구 큰데 성남 같은 데는 한 30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저희는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도 여하튼 발빠르게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추가적 지원을 계획했고 또 여기에 의회도 같이 논의한 바를 좀 더해서 이런 그 이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빨리 시급하게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담당 부서장하고도 걱정을 했는데 이번 난방비 폭탄의 핵심이 전기요금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여서 또 이 하절기 피크타임에 냉방비 폭탄이 또 한 번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때는 물론 도시가스는 좀 대여되니까 난방비 폭탄보다는 위력은 좀 약하겠지만 그 전기요금, 전력요금 오른 만큼의 그 서민들의 실제 체감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요즘 그 에어컨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서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역시 필요하다면 어떤 시가 발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서 그럼 표현하면 냉방 취약계층이 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의견도 나눴었습니다. 예. 네. 경기에 오는 남자들이죠. 예. 이게 지금 가구잖아요. 네. 민원수하고 가구도 어떤 거죠? 예. 기본적으로 가구당 난방 전력 요금 이 부가가
가구당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게 되니까 뭐 인원수하고는 특별히 상관없이 가구당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번 지원으로 총 해당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6천 세대요. 6천 세대. 네. 6천 세대 약간 윗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당초 6천 가구였는데 도비 지원해서 3천 가구 하고 이번에 우리 시 예비 비판성으로 한 3천 가구 되고 아까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년 가구라든가 보훈 대상자들이 조금 거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6천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아까 이공국 기자님도 손 이렇게 드셨던 거 아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네. 지금 사실 난방이라는 지금 에너지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의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손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예.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분명히 그런 뭐 에너지 석탄이 올 것 같은데 주위에나 싶은 거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가 예, 하여튼 그건 저랑 뭔가 통하셨는지 방법이 예. 오늘은 별 저기가 제가 브리핑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은 내용이 네. 근데 지금 뭐 청도군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기본소득 정부 협의회가 탈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탈퇴의 이유가 이해가 나는 거 그거에 강력한 말씀을 아니 그래서 어제 자료 이 보고를 하러 왔길래 근데 보고 달랑 이제 뭐 이런 요지를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보고 이유가 주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구성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탈퇴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그 왜 탈퇴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지방자치법 169조에서 행정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리시가 가입되어 있는 게 약 한 30여 개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황도 좀 제출하고 그래서 쭉 30여 개에 있는 그 각종 행정협의회 중에 구태여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는데 자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우리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 그런 자료와 함께 그런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혀라라고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참고 자료에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저희 의회 보고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전국에 한 69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48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제목에서 그러니까 금방 느끼시겠지만 저희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들, 뭐 기본소득, 참 좋은 정부 아마 이런 그 방향성이 그런 일을 규약으로 가지고 있는 행정협의회여서 현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달리 보지 않겠는가. 그럼 본회의장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 기자님. 네, 그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강변 개발 사업 예. 사유가 네. 뭐 추가적으로 자료를 많이 하셨는데 네. 혹시 의회에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성까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핵심 내용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도 그래서 뭘 자료 요구를 했던 거냐면은 2022년 6월 22일에 개정 시행된 도시개발법 변경 현황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이 도시개발법 그 주 변경사항이 이게 이제 그 우리 인근한 남양주의 우리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작년 6월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 민간 참여자 공모 시는 이미 그전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난 민선 7기 시절에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를 다 거쳐서 그 SPC 설립까지를 끝내놨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지금 이 법에 해놨냐면은 민간 참여자 공모 방법 및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법 시행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그리고 12월인가 시행령이 그때 이제 발효되어져서요. 그 다음 년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리시의 케이스를 보면은 민간 합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법 그 현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협약도 당초에는 당사자 간 협약, 그러니까 시 도시공사가 주관하면 도시공사하고 민간 참여자고 했는데 개정 법령부터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시개발법 바뀐 게 그다음에 이제 민간 참여자 이윤 제한 조항이 그때 당시 그 도시개발법 개반의 핵심이었습니다. 뭐 재량동에서 뭐 몇천억을 했다 이렇게 그냥 벌었다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 총 사업비 중에 민간 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준 10% 이하로 제한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조성 토지 중에 공급 계획 승인, 토지 직접 사용 뭐 이런 지금 도시개발법 개정 사항이 있어서 시의 입장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뭐 설명 듣기로는 기존 그 민간 사업자 선정해 놓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구리시의 케이스와 같은 게 몇 가지 8개 구역인가 한 9개 구역쯤 있어서 언론에서 보도돼서 이제 거기가 다 우리처럼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여서 그 도시개발법을 다시 개정하자라는 이 법안 발의가 여러 건 있었는데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통과된 법이 없어서 현행은 그 지난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6월 22일 날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 그 개발 사업에 전임 시장만큼의 의지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그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예. 그 상황을 주시해 보면 네. 전략적 투자로 그 투자한 팀들과 네네. 재무적 투자로 투자한 팀들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전략적 투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재무적 투자자들 중에 배당률이 완전히 많이 차이 나는 그런 회사가 껴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한강변 개발 사업도 그런 유에 걸쳐서 지금 취소 사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 그 두 건은 좀 그 관련 법도 달라 보여요. 지금 한강변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뭐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고 갈매동 지산센터는 택지 개발 사업 해가지고 지금 LH에서 공급한 그 해당 택지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시유지를 도시공사가 받아서 민간하고 사업을 한 거라서 그건 도시개발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게 네. 시가 네. 그 도시공사가 투자 비율이 네네. 한 10억 만짜리잖아요. 네네네. 네. 그 10억 만짜 때는 비율을 가지고 배당률을 뭐 한 30%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뭐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뭐 조례는 아니고 협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네. 그 은행권이나 네네. 뭐 SBC 설립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네. 받는 것과는 혁혁하게 차이가 많이 나던데. 칼자루를 우리가 쥐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한 회사만 따로 이렇게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은 이유는 네. 혹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아니요. 예.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한번 이제 오늘 말씀 주신 내용 그러니까 갈매동 지산과 관련해서 그 뭐 수익 배당률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제기하신 부분은 저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들은 만큼 다시 그것도 한번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갈매동 지산센터 사업은 근거 법령도 좀 다르고 다만 이제 형식이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그 토지를 이제 뭐랄까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참여해가지고 민간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그 배당률 관계는 저희가 한번 자료 요구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네. 현재 상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 한승목 기자님. 지난 6월 24일인가 22일으로 총체에서 발의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발의한 내용을 네. 유호주 의원이
우리 어제는 또 개정을 뭐 하나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법안들이 여러 개가 지금 이렇게 계류되고 있는 겁니다. 계류 중이네요. 예. 그래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상의는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김포라든가 몇 개 지역에 저희 같은 방식으로 민간 합동 사업을 통해서 하려던 사업이 그때 제가 보도 자료 보니까 그 9건 정도가 있는데 이제 진행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이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위가 아주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라든 이렇게 치유하려는 법안들을 그 각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통과가 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현 시장은 뭐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하신 듯 싶습니다. 하여튼 취소하겠다. 다만 이제 여기 그 우리 아까 자료 못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일단 사업 해지 통보하게 되면 이에 따른 그간의 그 매몰 비용들 책임 소재에 따른 뭐 소송도 있을 듯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후속 문제들이 생겨날 듯 싶어서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잘 살펴보고 또 이후에 여튼 어찌 보면은 우리 구리시가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좀 더 젊게 활기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뭐 공간이 우리 한강변하고 산호동 정도가 있는데 다 지금 이 시장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엉거주춤한 상태여서 이 부분들을 하루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의회가 계속 촉구하고 같이 머리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